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덕이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의 인기 애니메이션 귀면의 칼날 속에 나오는 주요 인물 중에 하주 무이치로가 작가에게 사랑받은 것인지 아니면 미움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귀면의 칼날 관련 여러 영상들을 만들고 거기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하주 무이치로의 인기가 정말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쩌면 주인공인 탄지로와 탄지로 일행들보다 더욱 인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여성 팬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외모를 보겠습니다. 무이치로 같은 경우는 미소년 스타일로 언뜻 보면 여자로 보일 수도 있는 갸냘픈 미모를 가지고 있는데 확실히 이 만화를 시청하는 연령층의 여자분들은 아이돌 같은 외모를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 수 있죠. 물론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되는 것이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10대 여성들은 미소년 같은 느낌의 외모, 아이돌 같은 외모를 좋아하고 20대로 넘어가면서 남성적인 미가 묻어있는 배우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난 10대인데 배우 같은 타입 좋아하는데 난 20대인데 아이돌 미소년 스타일 좋아하는데 하며 진하게 반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귀여움인데요. 귀엽다는 말이 막 애교 부리고 귀여운 행동을 대놓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 외모가 귀여우니까 하는 행동들이 다 귀여워 보이는 그런 겁니다. 사실 작중에서 무이치로는 딱히 귀여운 행동들을 하진 않고 멋있는 행동들, 시크한 행동들을 주로 하거든요. 무이치로가 처음 등장했던 주아페이 편 때 대부분의 주들은 탄지로 남매에게 적대적이었거나 우호적이었던 반면 무이치로 혼자 멍하니 앉아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 모습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켰다고 봅니다. 이 모습만으로는 약간 아사가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었지만 그 다음 탄지로가 우부야시키 당주에게 네즈코를 칼로 찌른 사내미에게 박치기를 하고 싶다며 억지를 부리자 돌멩이를 튕겨 손쉽게 제압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무관심함 가운데에서 우부야시키 당주에 대한 충성도가 나오는 부분이라 반전 매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단순히 나태한 캐릭터가 아닌 할 땐 제대로 하는 캐릭이라는 느낌이랄까요? 그 후에는 딱히 활약이 나오지 않다가 대장장이 마을편에서 본격적인 매력이 나오기 시작하죠. 무이치로는 이 마을에 비밀 훈련병기가 있다는 말을 듣고 도공에게 그 열쇠를 달라고 하지만 도공이 거절하자 그냥 갔다가 넥슬라이스를 날려버립니다. 무표정한 표정으로 말이죠. 마치 귀찮은 파리 잡듯이 말이에요. 그 장면을 본 탄지로는 무이치로를 막아서지만 완전 시크하게 탄지로에게 한 방 먹여버리죠. 여기까지만 보면 무이치로 너무한 거 아니야? 나쁘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뒤에 무이치로는 아주 논리정연하게 자신에게 그 훈련 병기를 내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건 너무나도 합리적인 것이라 반박 불가이기에 무이치로가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에 또 심쿵 포인트를 당하죠. 탄지로보다 어린 캐릭터인데 이렇게 시크하고 논리적이라고? 아무리 주라는 계급을 가지고 있지만 육안으로만 보면 탄지로 세대와 비슷한 또래다 보니 그 세대의 캐릭터들과 비교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냥 잘생겼지만 착하기만 한 느낌의 탄지로, 찌질거림 80%, 멋짐 20% 제니치, 꽃미남이지만 하는 행동은 막무가내 짐승 그 자체 이노스케, 그냥 뭔가 험상궂은 개냐. 얘네 보다가 무이치로를 보면 잘생겼고 시크하고 능력있고 똑똑하고 이런 감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주들에 비하면 넘사벽의 매력까지라고는 볼 수 없지만 이 탄지로 세대 옆에 있으면 확실히 체감이 되죠. 그 작중에서 탄지로는 감성적으로만 무이치로에게 밀어붙이다가 넥슬라이스를 맞고 기절합니다. 그리고 무이치로는 요리이치 영식이라는 훈련병기와 수련을 하는데 그때 무이치로의 엄청난 움직임을 보고 탄지로는 감탄하죠. 그때 무이치로의 까마귀는 해외호흡 사용자의 자손이라는 걸 알려주며 와우, 태생까지 뭔가 비밀이 있네 하며 매력 포인트 1점을 획득합니다. 그 후에 무이치로는 수련을 마친 날 밤 탄지로의 코를 꼬집어 깨우는 다소 귀여운 행동을 합니다. 탄지로와의 브로맨스 케미의 시작과도 같은 느낌이었죠.
그 후 상현사 한탱구가 나타나고 무이치로는 다소 쉽게 목을 베어내지만 한탱구는 분신으로 갈라져 무이치로를 머나먼 곳으로 날려버립니다. 그곳에서 무이치로는 상현호, 교코와 만나게 되고 교코와의 전투가 시작됩니다. 어린 도공이 죽을 위기에 빠지자 이번에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그냥 지나치려고 했지만 갑자기 탄지로가 해줬던 말이 생각이 나 어린 도공을 구해줍니다. 이 장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심쿵했을 거라고 봐요. 그저 시크하고 차가웠던 무이치로가 점점 인간성을 되찾아가는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교코가 대장장이들의 시체로 만든 작품을 보여주자 무이치로는 차가운 표정으로 독서를 알려줍니다. 이런 느낌의 무이치로에게 반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얼굴은 참 순둥순둥하고 귀엽게 생긴 무이치로가 오바나이에 버금가는 독서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꽤나 반전 매력이라고 볼 수 있죠. 너무 착해 답답한 면이 있는 탄지로와 다르게 사이다스러운 독설은 마음을 참 훈훈하게 해줍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엄청난 작가의 애정을 받고 있는 캐릭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교코는 이후 1000개의 독침을 날리는 공격을 하는데 무이치로는 도공들을 지켜주다가 고슴도치가 되어버립니다. 아니 왜 갑자기 고슴도치? 보통 만화에서 얼굴은 안 건드는 국룰이 있지 않나? 얼굴을 이렇게 조진다고? 여기서부터 살짝 우리 무이치로한테 왜 이래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수옥발이라는 물감옥에 갇히게 되죠. 귀멸의 칼날 인물 중에 감옥에 갇힌 캐릭이 3명이 있어요. 어릴 적 일족들에 의해 감옥에서 자랐던 오바나이, 혈귀에게 자신이 기르던 아이들이 살해당하고 그 죄를 덮어 씌워져 살인자로 감옥에 갇힌 교메이, 그리고 이렇게 고슴도치가 된 후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물감옥에 갇힌 무이치로. 이 감옥에 갇힌 캐릭터 모두 아주 불행한 인물들이지만 물감옥은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에 가장 최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무이치로의 과거가 서술이 되는데 10살 때 부모님 모두가 돌아가시고 쌍둥이 형과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혈기가 밤에 찾아와 자신들을 공격했습니다. 무이치로는 잠재되어 있는 능력으로 인해 혈기를 죽였지만 형인 유이치로는 치명상을 당해 죽어가고 있었죠. 마지막까지 동생만은 살려달라고 빌며 죽어가는 형의 모습을 본 무이치로는 충격으로 기억 상실에 빠지게 된 거였습니다. 11살밖에 되지 않은 소년이 감당하기엔 너무 참혹하죠. 그렇게 자신의 기억을 찾은 무이치로는 반점을 발현한 후에 교코를 검으로 능욕하고 독설로 능욕을 해줍니다. 혼자서 1대1로 상현을 잡은 유일한 주가 되며 또 엄청난 주가가 올라간 무이치로. 이런 모습에 많은 팬들이 생겼죠. 그리고 귀여움을 어필하는 개거품 또한 많은 이들을 심쿵하게 했습니다. 이 시점에 상현을 1대1로 잡은 것으로 무이치로의 전투력을 여전히 높게 잡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 시점만 보면 상위권 주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무이치로의 팬들은 그래 아주 좋아, 꽤나 무난한 전개야 라고 생각하며 더욱더 무이치로의 성장과 천재성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 최종 국면 때 일어나게 됩니다. 무이치로는 첫 번째로 마주친 상현이 바로 상현 중 최강 코쿠시보였습니다. 심지어 코쿠시보는 무이치로를 보고 자신의 후손이라는 말을 했죠. 와, 귀살때 최고의 천재와 상현 최강이 붙으면 어떻게 되려나? 꽤나 볼만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한쪽 팔이 날아갔죠. 보통 액션 만화에서 선빵으로 캐릭터에게 이런 부상을 입히진 않아요. 큰 부상을 입히는 건 꽤나 싸움이 진행된 다음에 일어나는 경우가 국룰이죠. 여기는 마법으로 재생하거나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세계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날아간 팔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상현의 강력함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작용한 거고 무이치로는 팔을 잃어도 곧바로 전투 태세를 하는 것으로 그래, 이 정도로 부상은 끝나겠구나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무이치로의 칼을 빼서 기둥에 꽂아버렸죠. 이건 완전 검사로서 굴욕적인 행위입니다. 자신의 검을 뺏겨 그 검에 꽂히다니요. 기껏 천재라는 빌드업을 이렇게까지 해놓고 이렇게 만든다? 이건 상당히 너무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무이치로는 엄청난 천재성을 가지고도 주 전투력 순위에서 상위권으로 갈 수 없게 되었죠. 반점을 발현한 상태에서 코쿠시보에게 그 어떤 일격도 입히지 못하고 사실상 패배를 한 셈이니깐요. 그리고 뒤이온 사느미 같은 경우는 반점을 발현하지 않았는데도 코쿠시보와 몇 합 겨루는 게 나오는데 사네미와 무이치로의 급 차이를 너무 심하게 내버리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 싸움에서 무이치로는 어린 나이에 맞지 않는 엄청난 정신력을 보여주며 팀에 도움이 되려고 했는데 자신의 전투력이 코쿠시보에게 큰 데미지를 먹일 수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희생을 마음먹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쿠시보에게 달려들다가 다리가 잘리게 되며 또 엄청난 충격을 남기게 되죠. 아니, 팔 하나, 다리 하나 잘리는 건 진짜 좀 너무하지 않나, 작가 양반? 에필로그에 의족 달고 나올 모습에 너무 마음이 짠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코쿠시보의 분노의 혈기술로 몸이 반으로 갈라져 버리죠. 여기서 정말 욕이 나왔습니다. 아니, 가장 막내를 팔다리 자르고 배를 반으로 갈라버리게 만든 작가면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였죠. 어린 천재 빌드업인 캐릭터가 성장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죽이는 거는 무슨 심보일까요? 귀말의 칼날에는 세관 최강자 요리이치의 떡밥이 하나 있었죠. 검술의 후계를 걱정하는 코쿠시보에게 자신들보다 더 강한 검사들이 후대에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역할을 무이치로가 하는 게 가장 확률이 높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주인공인 탄지로도 끝까지 요리이치를 뛰어넘지 못했죠. 이럴 거면 그런 대사를 외치게 한 걸까요? 작가는 그래도 무이치로에게 설정해놓은 천재성이 갑자기 생각났는지 이미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 내비치는 세계와 혁도를 발현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것으로 인해 코쿠시보를 퇴치하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도 무이치로는 결국 사망하게 되죠. 코쿠시보가 소멸하기 전에 이미 무이치로가 죽었다는 묘사를 하기 때문에 무이치로는 자신의 희생으로 인해 코쿠시보를 퇴치했는지 못했는지를 알 수조차 없었죠. 그래서인지 귀살대 주중에 유일하게 눈도 못 감고 죽는 연출이 나옵니다. 예로부터 죽을 때 눈을 감지 못했다는 건 아주 불행한 죽음을 뜻하죠. 이루지 못한 어떤 소망이나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 눈을 뜨고 죽습니다. 팔과 다리, 배가 가로로 절단당해 죽은 것은 주들 중 가장 처참하게 죽은 인물이 아닌가 싶네요. 중후반 대장장이 편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며 천재성이 돋보이며 외모, 성격, 모든 것으로 폭풍 매력을 안겨준 무이치로. 분명히 부여된 설정만을 본다면 작가에게 최고의 사랑을 받은 캐릭터라고 봐도 무방하겠지만 안타까운 과거와 최종 무명 때의 참혹한 정례는 어쩌면 인성 무잔인 작가에게 당한 최악의 피해자라고도 생각이 되네요. 엄청난 매력으로 팬들의 마음을 가져가 놓고 그 팬심을 잔혹한 전개로 박살내버린 덕후들에게 PTSD를 안겨준 악어 작가는 교매의 철퇴빵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무이치로가 작가에게 사랑을 받은 캐릭터라고 생각이 되나요? 아니면 미움받은 캐릭터라고 생각이 되나요? 아니면 팬들을 엿먹이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이 되나요? 무이치로의 전개에 대한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오덕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